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여러 자극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얻죠. 이 때문에 거주시설같이 분리된 공간에서 사는 장애인들은 이런 기회가 차단돼서 꿈과 욕구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현상, 이른바 시설병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가 입소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2026년까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집단 거주시설을 개편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탈시설 로드맵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미세먼지 이슈부터 정준영 몰카 같은 성범죄, 심지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처럼 영화에서나 봤던 강력 범죄까지 국민의 삶이 사회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억 2천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성범죄 등에 주목하고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불신이 안전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기관사가 아닌 지도요원에게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몰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통상 1호선에서 4호선에서는 기관사의 휴가, 병가 등으로 빈자리가 생길 경우 휴일인 다른 기관사가 대체 근무를 하고 사측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측이 휴일 근로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열차 운전과는 거리가 먼 무자격자가 열차를 몰도록 했다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무자격자가 지하철을 운행한 적이 없다면서 지도요원이 대체 근무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이들은 철도안전법과 내부 규정에 정한 운전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낙태약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복용하는 낙태약에 웃돈을 얹어가면서까지 거래 중이라는데요.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은 물론 허위 판매글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홍역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지구촌이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경기 안양 지역에서 주춤해진 홍역이 대전에서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라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는 137명, 지난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한 뒤 입국한 환자를 중심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홍역 환자가 다시 늘면서 보건당국은 최근 대전을 홍역 집단 발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영유아들이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안에 홍역 예방접종을 한 번 더 맞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와 경기도 남양주, 하남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땅값을 올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비농업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이느라 주변 땅값도 덩달아 들썩이는 탓에 이곳에서 수십 년 살아온 농민들은 마을을 떠나 이방인으로 새 삶을 개척해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 대기업 계열 영화 배급사가 정부 출자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 영화에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흥행 실패가 예상되는 한마디로 망할 것 같은 영화에는 정부 펀드 비율을 높여 손실을 보전하고 성공할 것 같은 영화에는 직접 투자해 수익을 독식했다는데요. 나라 돈을 자기 자금처럼 쓴 건데 당시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부당 투자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5월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둘러싼 법무부와 법원 간 이견으로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놓고선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데요. 유관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관련 범죄 건수가 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